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아침에 이제 중3 올라가는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절대값 안에다 식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봐서, 절대값 안에 식이 들어가는 거, 생각해보니까 공부해야 되죠?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공부할까를 가르쳐 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카페에서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는데, 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이렇게 Q&A 공부방 네, 그 채널이 있는데 여기다가 절대값이라고 쳤습니다. 이렇게 절대값 맞죠? 네.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엔터를 쳤는데 이렇게 쭈르륵 나와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다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1 거부터 봐야죠. 중1은. 네. 근데 중1 거만 보고 밑에 보면 절대값 중1 문제도 있어요. 그 중1 문제를 보고 완벽 이해한다고 고등학교 때 이해되는 거 아니죠. 근데 이 중1 거를 봤을 때 이어서 이렇게 고등학교 거 절대값을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EBS 절대값을 보게 되면 절대값 개념이 이해가 돼요. 근데 좋은 건 또 뭐냐면 이렇게 13분이지만 여기서 설명되는 거 기억업이 1차 방정식, 그럼 요거부터 봐야죠. 중1 거 본 다음에 1차 방정식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봐야죠. 네. 개념원리 본 다음에 이게 수학 중독 제가 애들한테 자주 권하는 수학 중독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중1 거 아까 봤죠. 중1 거도 이거 문제 있죠. 그럼 중1 거를 쭈르륵 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거를 보고 뭐 개념도 보고 이렇게 절대값만 쭈르륵 보고 폼마도 보고 이렇게 보잖아요. 쭈르륵 보게 되면 절대값을 할 때 여기 가우스 함수도 같이 공부하는구나. 보면 나중에 절대값하고 가우스 함수를 같이 또 풀어준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다항함수 절대값이니까 2차 함수도 절대값으로 표현하는구나. 그 다음에는 절대값의 대칭이동도 공부해야 되구나. 이거는 절대값이 들어있는 적분도 공부해야 되구나. 이렇게 테마로 공부하면 되게 좋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테마로 공부하면 장점은 뭐냐면 어차피 이 책으로 나가서 제일 처음에 뭐라 나가라고 했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 처음에 공식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뭘 공부하라고 했어요? 수학 중독으로 개념을 공부를 하고 개념을 공부를 했는데 이 개념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뭐 보통 개념 원리나 센 정도, 센 말고 개념 원리 우공비 이렇게 풀고 센 양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렇게 풀다가 보면 뭔가를 하나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개념을 테마식으로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 테마식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어떤 책에서 중1 것도 나오고 고1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절대값에서 보세요. 중1, 중2의 절대값 개념을 보고 그 다음에 고1 것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중2의 문제풀이도 보게 되고, 고1의 문제풀이도 보게 되면, 1차 방정식의 절대값을 보게 되고, 1차 함수의 절대값을 보게 되고, 2차 함수의 절대값을 보게 되면, 그러면 다음번에는 다항함수의 절대값을 보게 되고, 그러면 이 고3에 있는 미분의 절대값까지 보게 되네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테마식으로 다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 분수로 쳐서 이렇게 분수로 쳐서 하면 2-3시간 정도로 보면 거의 어떤 거는 아이들이 요새 그렇게 보더라고요.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내용을 알면 딱딱딱딱 찍어서 나가요. 움직이면서. 그래서 20분짜리를 5분 만에 보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어려운 거 되면 또 천천히 보더라고요. 그러면 잘 정리하면 만약에 2-3시간만 파고들잖아요? 그럼 절대값에 대해서는 최고 고수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절대값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과외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중1부터 고3까지 있는 거 다 설명해 주세요. 그럼 그 선생님은 책을 만들어 와야죠. 이 절대값에 대한. 근데 그런 책자가 없습니다. 학생에 따라 다 다르니까. 수준에 따라서. 근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중1부터 고3 거까지 절대값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트 안에다가 테마 노트를 만들어서 오늘은 절대값의 연구 이렇게 해가지고
중1 거에서 나온 거 간단하게, 고1 거 간단하게, 그 다음에 그림도 간단하게, 이 사람도 간단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절대값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세히 자기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대값이 하나가 뚫리면 앞으로 풀어야 되는 수많은 절대값 문제는 가뿐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기반이 충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단계 공식이고 2단계 개념이면 3단계 이 테마식으로 개념을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테마식으로. 근데 이게 돈이 안 들어요. 이해됐지 않나요? 네. 유튜브에 공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공짜로 보면 되는데, 자, A라는 선생님 카테고리에 갔을 때 절대값은 하나밖에 없는데 요 파트밖에 없잖아요. 절대값을 쫙 모아놓지는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아놓으면 재생체열이 몇천 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의 재생체능도 만드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한 4, 5년 지나면. 왜? 지금에 있는 고1 거만 하는 거는 너무 많아서 EBS도 많고 그래서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테마 수학 해가지고 순서대로 어떤 하나의 파트에 대해서 유형에 따라서 찍어가지고 정리된 게 나오는데 아직은 이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의기형인가? 흑수저 공부법 1번 재생체를 하나 만들어야지. 흑수저 흑공 1번 흑공 1번에 뭐라고요? 이렇게 유튜브를 이용해서 테마로 공부하면 과목과 상관없이 이렇게 다 공부를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이 노트에다가 뭐라고요? 이 노트에다가 정리한다는 거예요. 정리한 다음에 이거를 내가 아는 거는 검은색으로 쓰고 모르는 건 이렇게 형광펜을 쳐놓거나 한 다음에 이 모르는 거 내가 체크한 것만 설명해 주세요. 그럼 이걸 퍼펙트하게 이해하죠. 강사 수준에서. 네. 그래서 이걸 과외 노트로 만들면 최강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재미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팁을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업을 들었는데 이 선생님 거 들었는데 나는 이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 선생님 것도 마음에 들고 아니면 나는 이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 말투가. 아니면 이 선생님이 이게 깔끔해. 손만 나와서. 아니면 이렇게 수학 중독 들어가면 광고도 봐야 되네. 건너뛰기 할 수 없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절대값이 소리랑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리랑 이렇게 글자만 나와. 이게 편해. 그럼 이걸로 듣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봐요. 들어가게 되면 이 재생 목록을 딱 들어가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잖아요. 네. 똑같이 어떤 걸 공부를 하는데 질문을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다가 저도 이렇게 동아쌤 것도 재생 목록 되면 재생 목록 이렇게 누르면 이만큼이 나와요. 계속 파생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면 되는데 여기다가 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제 초훈 이렇게 나오네. 장윤정 초훈 노래가 나오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검색 결과가 왜 9,800개 나대? 초혼이. 자, 이렇게 어쨌든 하나의 절대값. 동아쌤도 절대값 했나? 절대값 했나? 쭉 내려보면 절대값. 요거는 절대값. 이 개념 원리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거 설명한 거예요. 애가 질문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어떤 거를 찾았을 때 이 검색에 자주 검색되는 거 하면 나오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올려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들어서, 그죠? 네. 그걸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하면 중학생도 나중에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과외를 가면 수학과에서 풀어주나 이 선생님이 풀어주나 이 선생님이 유튜브로 풀어주나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이렇게 테마식으로 반복해서 들으면 흑수저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 공짜만 활용해도 충분히 2등급까지 맞을 수 있을 만큼 공짜 강의 다 들을 수 있고 본인이 생각하면서 책을 보면서 모르는 거 지수함수 계산 뭐 이렇게 쓰든지 하면 충분히 공부를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 나중에 과외를 듣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 정리 다 절대값을 해간 다음에 형광펜 치면 선생님이 그 다음에 질문도 써가면 학교 선생님도 순식간에 몇 초 안에 답변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질문 시간을 줄여서 본인이 이렇게 테마식으로도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비용이 적게 들고 누가 설명해는 책대로 수동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테마로 잡아서 자기가 하나의 개념들을 확인시켜서 나가면 그게 만약에 100개만 돼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판도가 수학 공부하는 게 예.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테마식 공부법도 시도를 해보고 테마를 정리한 다음에 질문거리를 체크해 오면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 거죠. 지금 이런 유튜브 시대에 어떻게 해주냐? 어떻게 해주냐? 이렇게 하나를 질문하면 요거 예를 들어서 종서가 근해 공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서 1시간 동안 제가 1시간 10분 동안 설명한 것처럼 어떤 거를 부르면 요거 하나를 모르면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수학의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끌어올리게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게 뭐죠? 저 유튜브로 공부하는 거. 흑수저. 유튜브로 뭐라고? 흑수저의 공부. 테마식으로 공부하라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